전동사 temple in Kangwa Island is said to have been founded in the 11th year of King Sosorim's reign, 381 AD of Goguryeo. It served as a center of national Buddhism throughout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Samnangsong Fortress, which surrounds Jeondongsa Temple, is a mountain fortress built by connecting Jeongjoksan Mountain on Kangwa Island and the surrounding mountain peaks. It is also known as Jeongjoksansong Fortress. The fortress appears to have existed to protect the temple. Its name Samnangsong comes from the fact that it was built by the three sons of Dangun. However, the exact date of its construction is unclear. 강화도 정족산, 솥발처럼 생긴 세 봉우리 위에 세워진 삼랑성. 이곳엔 단군의 전설과 조선의 역사가 함께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전등사는 삼랑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일주문이 따로 없어 성문이 일주문 역할을 합니다. 전등사 경내를 가로질러 정족산 사후까지 가면 북문과 연결됩니다.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 정상에 도착하면 돌로 쌓은 북문이 나옵니다. 성곽 위로 올라서면 북쪽으로는 광화읍내가, 남쪽으로는 영종도와 신시모도, 장봉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강화 정족 산성은 단순한 산성이 아니라 조선시대 국가의 핵심 기록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방어 유세였습니다. 이 성은 전동사를 품고 있으며 그 안에는 조선 왕조 실록을 보존하던 정족산 사고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족산성은 조선 후기 실록을 보존하던 사고를 애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축조되었습니다. 실록은 조선 왕들의 통치 기록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성곽 내에는 진지, 포량고, 내사, 진사 등 다양한 군사 건물들이 있었으며 애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정족사는 세 봉우리가 솥발처럼 생긴 지형으로 감시와 방어에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성곽에서 바라보면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오며 그 조망이 가능해 침입 감시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삼랑성은 단군 왕검이 세 아들에게 성을 쌓게 했다는 전설도 내려옵니다. 이처럼 정족산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라 국가기록과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군 왕검이 세 아들에게 명을 하여 성을 쌓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삼랑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는 세 아들 또는 세 장군을 뜻하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정족사는 세 개의 봉우리가 솔밭처럼 생겼는데 이 지형적 특징이 전설과 맞물려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이 전설은 탄군 신화와 연결되어 정족산성을 단순한 군사 요새가 아닌 민족의 시원과 연결된 성지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정족산성은 삼국시대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보수와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 왕조실록과 왕실족보를 보관하는 사고가 이곳에 설치되었고 병인양위 때 프랑스군의 침입을 막아낸 역사적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족산성은 신화와 역사가 겹겹이 쌓인 장소입니다. 전설이 성의 신상을 더해주고 실제 역사가 그 가치를 증명해주는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전동사 서쪽에 위치한 언덕은 바로 정족산성의 성곽길을 따라 올라가는 구간이며 특히 전동사 대웅전과 강화 전동사 대저로를 지나 북쪽 방향으로 향하는 길이 가장 뛰어난 조망을 제공합니다. 이 언덕길은 삼랑선 정족산성의 일부로 성곽 위에 오르면 서해 바다와 영종도, 신시모도, 장봉도까지 시야에 들어옵니다. 서쪽 숲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전동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정족산 사고입니다. 강화 정족산성의 북문은 정족산성 둘레길의 핵심 조망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성곽을 따라 올라가면 북문에 도달하게 되며 이곳에서는 강화 읍내와 김포 방향의 바다 그리고 온수천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북문은 정족산 사고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사고를 방어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북문을 지나 서문과 남문으로 이어지는 코스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 단풍철에는
이 구간이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족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강화 읍내와 김포 방향의 바다 그리고 온수천이 내려다 보입니다. 정상에서 서문까지 가는 성곽길은 보수 중이라서 통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북문으로 향했습니다. 북문에 도착하여 동쪽 성곽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곳으로 계속 걸으면 동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북문에서 동문으로 이어지는 성곽길은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가장 아름다운 구간 중 하나입니다. 이어지는 능선길은 비교적 완만하지만 동문으로 가까워질수록 급경사가 나타납니다. 성곽 위에서는 온수천, 강화 덕진진, 염하 건너 김포 덕지진까지 시야가 트여 있습니다. 길가에는 솜나물, 낙지나물, 인디언 귀리, 이삭여기 등 다양한 야생화가 자생하며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제 동문에 도착했습니다. 정족산성의 동문은 둘레길의 시작점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입구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하면 성곽을 따라 달맞이 고개, 북문, 정상 전망대, 서문, 남문을 거쳐 다시 동문으로 돌아오는 순환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동문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위치로 병인양후 당시 조선군이 프랑스군을 격퇴한 전투 현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정비된 숲길과 성벽이 어우러져 걷기 좋은 힐링 코스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사진 촬영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동물에서 시작하는 둘레길은 초보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수고의 울분이 만든 대웅전 지붕 추녀를 지지하고 있는 나부상. 그러나 그 모습은
속세의 욕망을 떠받치는 인간의 참여로도 읽힙니다. 불법을 지탱하는 상징이 된 그녀는 오늘도 처마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전동사 대웅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목수가 만든 나부상을 바라다 봅니다. 이 나녀상은 본래 지붕의 추녀를 지키지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강화도 전동사 대웅전의 나부상은 한국 사찰 건축에서 보기 드문 조각상으로 그에 얽힌 전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대웅전 네귀퉁이 기둥 위에는 여인의 형상이라고 하는 발가벗은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 처마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바라보기가 무척 애처롭습니다. 이 나녀상에는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광해군 때 대웅전의 공사를 맡았던 도변수가 절 아랫마을에 사는 주무에게 돈과 잡물을 맡겨 두었습니다. 공사가 끝는 무렵 주무는 돈과 잡물을 가지고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이에 도변수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 그 여자의 형상과 닮은 나체를 만들어 추녀를 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대웅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는 스님들의 예불 소리를 듣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동사 대웅전 처마 아래에다가 나녀상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 나부상이 단죄보다는 용서와 자비의 상징으로 읽힙니다. 나부상은 수호신이 아니지만 나부상이 불교적 공간을 지탱하는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수호신들과 유사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욕망과 집착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은 불교 수호신들이 악을 물리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역할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